단 하나의 영상이 일본 1억 2천만 명을 침묵시켰습니다. 그녀의 3분짜리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조회수는 폭발했고 교육부 홈페이지는 마비됐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가능할까요? 댓글 1만 5천 개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평범한 교사 마유 선생님. 그녀가 보여준 건 특별한 기술도 비싼 교구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이들과의 대화법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교실에서 벌어진 변화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10년 교직 생활 중 이런 건 처음이에요. 대체 그 교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치카와 마유입니다. 사이타마현 특수학교에서 일하는 31살 교사예요. 지금 제가 문부과학성 조사실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그 영상 때문이에요. 이치카와 선생님, 이 영상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조사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책상 위에는 제가 찍은 3분짜리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10살 코타가 뭔가를 쓰고 있었죠. 전국에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왜 외국 문자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까?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을 떠올렸어요. 1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제가 맡은 반에는 발달장애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코타가 가장 심각했죠. 코타야, 오늘도 해보자. 이건 나야? 기라가나 한 글자를 가르치는 데만 한 달이 걸렸어요. 아니, 사실 한 달이 지나도 코타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의미 없는 그림으로만 보는 것 같았어요. 코타의 어머니는 매일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코타가 오늘은 어땠나요? 조금이라도 나아진 게 있나요? 그때마다 저는 거짓 희망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10년 동안 코타는 단 한 글자도 읽거나 쓰지 못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도 여러 치료센터에서도 모두 포기했어요. 그런데 운명이란 정말 신기한 거예요. 2024년 여름, 저는 부산에서 열리는 특수교육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시간이 남아서 근처를 걷다가 우연히 작은 건물을 발견했어요. 부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호기심에 들어가 봤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6살 아이가 칠판 앞에서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잘했어. 이제 가족이라고 써볼까? 그 아이는 망설임 없이 써내려갔습니다. 한글로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이가 한국에 온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글자를 쓸 수 있죠? 센터에서 일하는 강태성 선생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놀라셨나요? 한글의 힘이에요. 일주일 만에 글자를 쓴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강태성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일본 문자를 생각해 보세요.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그리고 상용한자 2136자. 이 모든 걸 외워야 글을 읽을 수 있죠. 하지만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외국 문자잖아요. 일본 아이들에게는 더 어려울 텐데. 그럴까요? 저희 센터에는 일본에서 온 아이들도 있어요. 오히려 그 아이들이 더 빨리 배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눈으로 보는 문자예요. 고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무은 입술을 담은 모양. 발음할 때의 입 모양을 그대로 글자로 만든 거죠. 그때 한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구석에서 한 아이가 거울을 보며 입 모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따라 글자를 쓰고 있었죠. 저 아이는 청각장애가 있어요.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입 모양을 보고 글자를 배우고 있죠. 순간 코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소리와 글자를 연결하지 못하는 코타. 혹시 한글이라면 일본 아이들 중에 학습장애가 있는 경우도 가르쳐 보셨나요? 네, 몇 명 있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 한글을 먼저 배운 후에 일본 문자도 읽게 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부산에서 도쿄로 돌아온 후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한글을 가르친다? 일본 아이에게 한국 문자를?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코타의 슬픈 눈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글자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 아이. 10년 동안의 좌절. 어머니의 눈물. 한 번만 해보자. 비밀리에라도.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시도가 일본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부산에서 돌아온 일주일 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한글 교육을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죠. 교실에 들어서자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텅 빈 교실이 유독 쓸쓸해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어제 코타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선들이 엉켜 있었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낙서로 보이겠지만 저는 알아요. 코타가 글자를 쓰고 싶어서 그린 거라는 걸.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동료 교사 오가와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오가와 선생님, 혹시 글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를 가르쳐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이죠. 안타깝지만 어떤 아이들은 평생 글자를 못 읽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오가와 선생님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마유 선생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교사의 일이에요. 모든 아이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녀가 나간 후 저는 코타의 지난 기록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3살 때 자폐 스펙트럼 진단, 5살 때 언어치료 시작, 7살 때 특수학교 입학, 그리고 10년 동안 단 한 글자도 읽지 못함. 수많은 전문가들이 포기한 아이. 하지만 저는 부산에서 본 그 광경을 잊을 수 없었어요. 아침 9시, 아이들이 하나둘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코타는 늘 그렇듯 어머니 손을 잡고 왔어요. 코타야, 안녕. 코타는 대답 대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맑은 눈에는 늘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빛이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코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교무실 한쪽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코타가 집에서 글자 비슷한 것을 그리거나 하나요? 네. 매일 밤 뭔가를 쓰려고 해요. 하지만 그저 선일 뿐이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욕심이 많지 않아요. 코타가 단 한 글자라도 자기 이름이라도 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날 수업 시간, 저는 평소처럼 히라가나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인터넷으로 한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유네스코에서 한글을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극찬했다는 기사였죠. 정말 그렇게 특별한 문자일까? 방과 후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빈 교실에서 저는 한글 자음을 그려봤습니다. 고, 노, 덜, 리. 확실히 단순했어요. 복잡한 히라가나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 제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코타야? 아직 안 갔어? 코타가 제가 그린 한글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뭔가에 관심을 보이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거든요. 코타가 손을 뻗어 고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궁금해? 코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동안 글자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이게 기회일까요? 코타야, 이건 고의야. 기억이라고 읽어. 코타는 제 입 모양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도 따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코타, 여기 있었구나. 엄마가 깜빡했네. 코타 어머니가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잠깐 다른 선생님과 상담하느라.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코타가 처음으로 글자에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요? 저는 제가 그린 한글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이건 한국 글자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제가 최근에 특별한 교육법을 알게 됐는데 혹시 시도해봐도 될까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연하죠. 일본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친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선생님, 코타는 일본어도 못 읽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산에서 직접 봤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이 한글로 먼저 글자를 익힌 후 모국어도 읽게 되는 경우를요.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희망과 의심이 교차하는 눈빛이었죠. 정말 가능할까요?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코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글자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코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인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코타에게 또 다른 좌절을 안겨주는 건 아닐까? 하지만 코타가 고을 가리키던 그 반짝이는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부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의 경험은 제 교육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강태성 선생님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마유 선생님, 한글 교육 자료 보내드릴게요. 특히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특별 교재도 있어요. 며칠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알록달록한 교재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끈 건 소리를 보는 글자, 한글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죠. 책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자입니다. 하루면 배울 수 있고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책을 읽어나갔습니다. 자음 14개 고 노덜리 무바샤 지추크 팜 흠오음 10개 아야 어여오요 우유 우이 24개 단 24개의 기호로 모든 소리를 표현한다고요? 일본어를 생각해봤습니다. 히라가나 46차, 가타카나 46차, 그리고 끝이 없는 한자들. 초등학교 6년 동안 배워야 할 한자만 1006차. 중학교까지 포함하면 2136차. 코타에게는 불가능한 숫자야.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각 글자의 원리였어요. 고,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도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 무, 입술을 담은 모양 샤, 이 사이로 바람이 나가는 모양.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보며 발음해보니 글자가 입 모양과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코타와의 첫 한글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방과 후 빈 교실, 코타와 단둘이 앉았어요. 코타야, 오늘은 특별한 글자를 배워볼 거야. 저는 큰 종이에 무을 그렸습니다. 이건 무이야. 처럼 입을 다물 때 나는 소리야. 그리고 제 입을 가리키며 소리를 냈어요. 코타는 제 입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코타도 해볼래? 코타가 입을 다물었다 열었다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맞아, 잘했어. 저는 다시 무을 가리켰습니다. 봐, 이 네모가 다문 입술 같지 않아? 놀랍게도 코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를 이해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응이었어요. 이건 입을 동그랗게 벌렸을 때 모양이야. 아, 할 때처럼. 코타는 거울을 보며 자기 입 모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종이의 응과 비교했죠. 30분 동안 우리는 무과 단 두 글자만 연습했어요. 하지만 코타의 눈빛은 계속 반짝였습니다. 10년 동안 본 적 없는 집중력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코타가 집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타가 제 책상으로 다가와 연필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종이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죠. 삐뚤빼뚤했지만 분명 무이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코타가 글자를 썼어요. 코타야, 네가 썼구나. 뭘 썼어? 코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일주일 후 코타는 자음 5개를 익혔습니다. 무, 응, 고, 노, 샤. 각각의 글자가 입모양을 닮았다는 걸 이해하니 훨씬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코타가 칠판 앞에 서서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고, 오, 티, 하, 코타. 코타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쓴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수업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코타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는 모습, 그리고 완성된 자기 이름을 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까지. 엄마한테 보여줄래? 코타가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코타 어머니가 학교에 왔을 때 저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코타가 쓴 거예요? 어머니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코타가 직접 쓴 거예요. 한글로 쓴 자기 이름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한글의 구조가 코타에게 맞았던 것 같아요. 소리와 모양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니까 이해하기 쉬웠나 봐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변화는 그 후에 찾아왔으니까요. 코타가 한글로 이름을 쓴 날 이후 저는 더욱 신중하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큰 논란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코타야, 우리가 배우는 이 글자는 우리만의 비밀이야. 알겠지? 코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비밀이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 중요한 일이라는 걸 느꼈나 봐요. 매일 방과 후 30분. 그게 우리만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모음을 배워볼까? 저는 아를 그렸어요. 이건 아 소리야. 입을 옆으로 벌릴 때 나는 소리지. 그리고 어를 그렸죠. 이건 어 소리. 아랑 비슷한데 방향이 반대야. 코타는 두 글자를 번갈아 보며 차이점을 찾으려 했어요. 그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는 오른쪽으로 열린 입, 어는 왼쪽으로 열린 입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주일 만에 코타는 기본 모음도 익혔어요. 그리고 드디어 글자를 조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자음과 모음을 합치면 글자가 돼. 고와 가. 저는 큰 종이에 고과 아를 따로 그린 다음 그 둘을 합쳐 가를 만들어 보였어요. 코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코타도 해볼래? 코타는 조심스럽게 고을 쓰고 그 옆에 아를 썼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둘을 합쳐 가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해. 코타가 가를 썼어. 그 순간 교실 문이 살짝 열렸어요. 오가와 선생님이었습니다. 마유 선생님, 아직 계세요? 저는 황급히 종이를 뒤집었어요. 아, 네. 코타와 보충 수업 중이에요. 오가와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희를 봤지만 다행히 더 묻지는 않았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코타도 피곤할 거예요. 문이 닫힌 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들키면 큰일 나. 하지만 코타의 발전을 보면 멈출 수가 없었어요.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타가 스스로 단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무아마마? 코타가 쓴 글자를 보며 물었어요. 코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마 하고 소리내었어요. 엄마를 부르는 말이었죠. 맞아. 마마. 엄마야. 코타는 신이 나서 계속 글자를 만들었어요. 노샤의 선생. 이번엔 저를 가리키며 선생이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코타가 스스로 생각해서 단어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문자의 원리를 이해한 거예요. 3주째 되던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코타야, 오늘은 특별한 걸 써볼까? 저는 칠판에 천천히 썼어요. 사랑해요. 이건 사랑해요야. 아주 좋아한다는 뜻이지. 코타는 한참을 그 글자를 봤어요. 그리고 연필을 들어 따라 썼습니다. 사, 랑, 해, 요. 그리고는 그 종이를 들고 저를 봤어요. 선생, 사랑해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10년 동안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어 본 적 없던 코타가 처음으로 의미 있는 말을 쓰고 읽은 거예요. 나도 코타 사랑해.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방법이 옳다고. 코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어요. 이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 달이 지났을 때 코타는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로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10년 동안 단 한 글자도 못 읽던 아이가 말이죠. 어느 날 아침, 코타가 제게 쪽지를 건넸어요. 선생님, 오늘 날씨 좋아요. 한글로 쓴 문장이었습니다. 문법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어요. 코타야, 네가 쓴 거야? 코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잘했어. 날씨가 정말 좋네. 그때 같은 반 유미가 다가왔어요. 유미는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였죠. 선생님, 코타가 쓴 거예요? 나도 배우고 싶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우와, 코타가 글자 쓴다. 나도 할래요. 선생님, 저도 가르쳐 주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코타가 다른 아이들에게 자랑하면서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거든요. 얘들아, 이건 비밀이야.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말하면 안 돼. 왜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 하지만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결국 방과 후 수업에 다른 아이들도 참여하게 됐죠. 놀라운 건 다른 아이들도 코타처럼 빠르게 한글을 익혔다는 거예요. 특히 유미는 일주일 만에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한테 보여줄 거예요. 유미가 유미라고 쓴 종이를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2주가 지났을 때 우리 반 8명 중 6명이 한글로 간단한 단어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믿기지 않는 속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부모 공개 수업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아이들의 학습 과정을 보여주는 날이죠.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한글 수업을 공개해야 할까요? 아니면 숨겨야 할까요? 선생님, 우리가 쓴 거 엄마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코타가 물었어요. 그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의 성취를 숨길 순 없어. 공개 수업 전날 밤, 저는 그동안 찍어둔 영상들을 편집했어요. 코타가 처음 무을 쓰던 날부터 문장을 쓰기까지의 과정을 세분으로 압축했죠. 드디어 공개 수업 날이 됐습니다. 강당에는 학부모님들이 가득 찼어요. 다들 긴장하고 기대하는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영상이 시작됐어요. 첫 장면은 코타가 처음으로 무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한 글자였죠. 다음은 유미가 자기 이름을 쓰는 장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하나둘 글자를 익혀가는 모습들. 클라이맥스는 코타가 칠판에 쓴 문장이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코타가. 영상이 끝나자 강당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코타 어머니였습니다. 코타가. 우리 코타가 글을 썼어요. 다른 부모님들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마법을 부리신 거예요? 유미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한글이에요. 한국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한국 글자요? 왜 하필 한글을?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일본어는 너무 복잡합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까지.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 큰 산이었어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24개의 글자만 알면 모든 소리를 쓸 수 있거든요. 한 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외국 문자잖아요. 일본 아이들이 배워서 뭐가 좋다는 거죠? 글자를 인식하는 능력 자체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한글을 배운 후 히라가나를 인식하기 시작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때 코타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칠판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죠. 히라가나로 고를 쓴 거예요. 자기 이름의 첫 글자였죠. 코타가 히라가나도 쓸 수 있게 됐어요.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그 순간 한 어머니가 일어났어요. 선생님, 이 영상을 공유해도 될까요? 다른 특수학교 부모님들도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요. 제 블로그에 올리고 싶어요.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거든요. 잠깐만요. 이건 아직. 하지만 이미 여러 부모님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제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특수학교 교사입니다. 그 한글 교육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우리 아이도 가능할까요? 자료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영상은 이미 통제불능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10,000회를 넘었고 공유는 수천 번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교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치카와 선생님, 지금 당장 오세요. 교장실로 가는 복도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관계자 3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이치카와 선생님, 앉으세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죠. 어제 공개 수업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예상보다 빨리 퍼진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 직원 한 명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유튜브 화면이었는데 제 영상 조회수가 이미 5만 회를 넘어섰더군요. 댓글을 보세요. 우리 아이도 이 방법으로 가르쳐 주세요. 왜 이런 방법을 숨겼나요? 일본 교육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영상, 한글이 일본 문자보다 우수하다는 증거. 마지막 댓글을 본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치카와 선생님, 왜 허가 없이 외국 문자를 가르쳤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본 아이들에게 한국 문자를 가르치는 게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까? 또 다른 관계자가 끼어들었어요. 언론에서 벌써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교육의 실패라는 제목으로요.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치카와 선생님, 당신의 의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 아이들은 실제로 글을 읽게 됐어요. 10년 동안 불가능했던 일이. 그건 알아요. 하지만 방법이 문제입니다. 왜 하필 한글입니까?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코타 어머니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받으세요. 중요할 수도 있으니. 전화를 받자 코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지금 집에 기자들이 와 있어요. 코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언론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일단 정중히 거절하세요. 제가 곧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학부모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답니다. 교육위원회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치카와 선생님, 일단 이 방법을 중단해주세요. 그리고 언론 인터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배우고 싶어 해요. 이제 막 희망이 생겼는데. 그건 나중에 논의하죠. 지금은 사태를 진정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교장실을 나오면서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의 미래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걸까요? 교실로 돌아가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도 한글 배워요? 유미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어요. 오늘은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 왜요? 재밌는데. 코타도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처음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된 아이들인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다른 특수학교 교사 10명이 우리 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이치카와 선생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도 그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우리 학교 아이들도 희망이 필요해요.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온 교사들이었어요. 영상을 보고 직접 찾아온 거죠.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은 압니다. 위에서 압력이 있죠? 하지만 이건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한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글을 못 읽는 자신의 제자 사진이었죠. 이 아이도 코타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렇게 한글 교육 비밀 모임이 시작됐어요. 한편 온라인에서는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보수 언론 일본 문자의 우수성을 무시한 경솔한 시도, 진보 언론 교육의 본질을 보여준 용기 있는 실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우리 아이도 한글 배우게 해주세요. 일본인이 왜 한국 글자를 배워야 하죠? 하지만 가장 강력한 목소리는 역시 결과를 본 부모들이었어요. 10년 만에 아이가 글을 썼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뭔가요? 바로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유명 교육학자가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글이 과학적으로 우수한 문자인 건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서 외면했을 뿐이죠. 이 발언은 기름에 불을 붙인 격이었어요. 다음 날 일본 전역이 이 문제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부과학성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죠.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실험적 시도는 인정하지만 공식 교육과정에 외국 문자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어요. 전국의 특수학교에서 비공식적으로 한글 교육을 시작했고 놀라운 성과들이 속속 보고되기 시작했으니까요. 문부과학성의 공식 입장 발표 후 저는 순식간에 일본 교육계의 문제 교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정문에는 플래카드를 든 시위대가 모여 있었어요. 일본 교육을 지켜라. 매국 교사 이치카와를 파면하라. 저는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야 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생님들도 저를 피했죠. 이치카와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오가와 선생님이 저를 복도로 불러냈어요.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신 거예요?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위험한 일이요? 아이들이 글을 읽게 된 게 위험한 일인가요? 그게 아니라 왜 하필 한글이냐고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10년 동안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됐어요. 오가와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오가와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여튼 조심하세요. 위에서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교장실에서 또 호출이 왔습니다. 이번엔 교장 선생님과 단둘이었어요. 이치카와 선생님, 정근을 가는 게 어떨까요? 정근이요? 이 학교에 계속 있으면 선생님도 힘들고 학교도 계속 압력을 받을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 코타가 오늘 아침에 뭘 했는지 아세요? 일기를 썼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오늘은 비가 와서 슬펐다. 하지만 선생님이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요. 교장 선생님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퇴근 후 집에 가려는데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중년 남성이었어요. 이치카와 선생님이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누구신지. 저는 아사히 신문 기자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못 해드려요. 선생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계속 선생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기회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기자의 말이 맞았어요. 언론에서는 저를 국민 정서를 무시한 독단적 교사로 묘사하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짧게만 할게요. 근처 카페에서 인터뷰가 시작됐어요. 왜 한글을 선택하셨나요? 선택이 아니었어요. 한글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 거죠. 저는 그저 그 도구를 사용한 것뿐이에요. 일본 문자로는 불가능했다는 뜻인가요? 일본 문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너무 복잡했을 뿐이죠. 2,000개가 넘는 한자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엔 다들 놀랐죠. 하지만 결과를 보고는 모두 감동했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사랑해라고 쓴 쪽지를 받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셨어야 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많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결과를 직접 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게 후회돼요. 다음 날 기사가 나갔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연 교사, 그러나 매국노로 몰리다.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죠. 진짜 교육자다, 아니다. 일본의 정체성을 훼손했다. 결과가 중요하지. 수단이 뭐가 중요한가. 그래도 한글은 아니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국의 특수교육 교사들이 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이치카와 선생님은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진정한 교육자입니다. 150명의 교사가 서명했더군요. 학부모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글로 희망을 찾은 아이들의 부모 모임이 만들어졌죠. 우리 아이들의 기적을 부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압력은 계속됐어요. 교육위원회에서는 저를 특별 관찰 대상으로 지정했고 수업 참관이 수시로 이루어졌죠. 어느 날 참관을 온 관리가 물었어요. 아직도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비공식적으로는요?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는 걸 막을 수는 없죠. 실제로 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서로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이미 배운 걸 잊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코타가 학교 신문에 글을 투고한 거예요. 한글과 히라가나를 섞어서 쓴 글이었죠. 나는 이제 글을 쓸 수 있어요. 한글 덕분이에요. 선생님 고마워요. 엄마 아빠도 고마워요. 이제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편지를 쓸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해요. 이 글이 학교 신문에 실리자 또다시 큰 파장이 일었어요. 학교 신문에 한글이 실리다니,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죠. 10년 동안 글을 못 쓰던 아이가 쓴 첫 글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나요? 교장 선생님도 난처한 입장이었어요. 이치카와 선생님, 이번엔 정말 곤란해요. 학교 공식 간행물에 한글이 실렸다고 위에서 난리예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코타의 글을 검열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치카와 선생님, 저는 도쿄대학 언어학과 교수입니다. 선생님이 하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음 날 만난 교수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희도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학계에서는 이미 정설이죠.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왜 그런가요? 민감한 문제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이 용기 있게 실천하셨어요. 학문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지지자들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마녀 사냥의 대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가장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마유 선생님. 코타가 울먹이며 다가왔어요. 왜 그래, 코타야?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 나쁜 사람이래요. 한글 가르쳐서 나쁜 사람이래요. 코타가 밖에서 들은 이야기였나 봐요. 저는 코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코타야,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게 나쁜 일일까? 아니요. 좋은 일이에요. 그럼 됐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코타가 행복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언제까지 이런 압력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제가 문제 교사로 낙인 찍힌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편지와 이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치카와 선생님께. 저는 홋카이도에 사는 특수교사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학생도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자폐증이 있어요. 15살인데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썼어요. 한글로 배운 뒤에 히라가나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난독증이 있는 대학생입니다. 한글을 배운 후 처음으로 책을 완독했어요. 매일 수십 통의 사연이 도착했어요. 저는 깨달았죠. 이건 단순히 우리 학교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걸.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오사카에서 온 편지였어요. 이치카와 선생님, 저는 72살 할머니입니다. 전쟁통에 학교를 못 다녀서 글을 몰랐어요. 평생 문맹으로 살았죠. 그런데 손녀가 한글을 가르쳐줬어요. 일주일 만에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히라가나도 조금씩 읽어요.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손자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한글이 단순히 학습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편지는 고등학생에게서 왔어요. 선생님, 저는 디슬렉시아가 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교과서를 제대로 읽은 적이 없었죠.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뭔가 달라졌어요. 글자가 그냥 그림이 아니라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천천히지만 일본어 책도 읽을 수 있어요. 이런 증언들이 쌓이자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마침 진보적인 교육 잡지에서 특집 기사를 준비한다며 연락이 왔어요. 이치카와 선생님, 전국의 사례를 모아서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어요? 네, 기꺼이요. 취재가 시작됐어요. 기자와 함께 전국을 돌며 한글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만났죠. 후쿠오카의 한 특수학교에서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중증자폐 아이들이 한글로 소통하고 있었거든요.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한글로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됐죠.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한글은 소리를 시각화한 문자잖아요. 말을 못해도 소리의 형태는 이해할 수 있었나 봐요. 한 아이가 칠판에 썼어요. 배고파요. 단 2글자였지만 그 아이가 처음으로 한 의사 표현이었대요. 교토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례를 만났어요. 뇌졸중으로 실어증에 걸린 50대 남성이었죠. 사고 후 3년 동안 글을 전혀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수첩을 보여줬어요. 한글로 빼곡히 적힌 일기였죠. 한글은 읽을 수 있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뇌가 한글은 인식하더라고요. 의사도 놀랐다고 했어요. 복잡한 일본 문자는 인식 못하는 뇌가 단순한 한글은 받아들인 거죠. 이제는 한글로 연습한 덕분에 히라가나도 조금씩 읽기 시작했어요. 이런 증언들을 모으면서 저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었어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구였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도쿄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할아버지였어요. 저는 제1교포 3세예요. 한국말은 못하지만 한글은 배웠죠. 그런데 치매가 오면서 일본어를 잊어버렸어요. 가족들과 소통할 수 없게 됐죠. 할아버지의 딸이 이어서 말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글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글을 배웠죠. 지금은 한글로 대화해요. 할아버지가 종이에 썼어요. 사랑의 딸아. 이 모든 이야기가 잡지에 실렸을 때 일본 사회는 또 한 번 뒤집혔어요.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한글을 오해했던 거 아닌가? 단순한 민족 감정으로 거부할 문제가 아니었네. 하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도 컸어요. 선별된 사례일 뿐이다.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어요. 일본 최고의 뇌과학자가 TV에 출연해서 말한 거예요. 한글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은 좌뇌와 우뇌를 균형 있게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증언은 바로 우리 반 아이들이었죠. 어느 날 코타가 칠판에 길게 무언가를 썼어요. 저는 글을 읽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읽을 수 있어요. 쓸 수도 있어요. 책도 읽고 싶어요. 편지도 쓰고 싶어요. 공부도 하고 싶어요. 한글이 저를 바꿨어요. 감사합니다. 완벽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코타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죠. 나도 이제 엄마한테 편지 쓸 수 있어요. 글자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친구예요. 선생님 최고. 이 아이들의 증언이야말로 그 어떤 이론보다 강력한 증거였어요. 증언들이 화제가 되면서 드디어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에서 만났던 강태성 선생님이었어요. 마유 선생님, 일본에서 큰일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정말요? 사실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강태성 선생님이 일본을 방문하게 됐죠. 도쿄대학 주최로 특별 강연회가 열렸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몰렸어요. 대강당이 꽉 찼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언어치료사 강태성입니다. 강 선생님은 유창한 일본어로 강연을 시작했어요.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글이 일본 문자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러 온 게 아닙니다. 각 문자는 그 나름의 역사와 가치가 있죠. 다만 특정 상황에서 한글이 효과적인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려 합니다. 청중들이 조금 편안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입니다. 당시 한국도 한자를 사용했죠. 하지만 백성의 90%가 문맹이었습니다. 세종은 이를 안타깝게 여겼어요. 스크린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떴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이 뜻을 표현할 수 없음을 불쌍히 여겨. 이게 한글 창제의 이유였습니다. 처음부터 쉬운 문자를 목표로 했던 거죠. 그 다음 설명이 흥미로웠어요. 세종은 음성학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이 소리 낼 때 입 모양과 혀의 위치를 관찰했죠. 그리고 그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자음 생성 원리가 나타났어요. 고,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도 혀끝이 위심몸에 닿는 모양브, 입술을 다문 모양샤, 이 사이로 바람이 나가는 모양, 목구멍의 모양. 청중들이 따라서 발음해보기 시작했어요. 모음도 철학적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천, 하늘, 지, 땅, 인, 사람. 이 세 요소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을 만들었죠. 한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한글이 학습장애 아동에게 효과적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음소 문자라는 점입니다. 강 선생님은 칠판에 그림을 그렸어요. 일본어를 봅시다. 사쿠라를 쓰려면 히라가나로 사그라, 세 글자가 필요하죠. 각 글자는 하나의 음절을 나타냅니다. 반면 한글은 사와크으라 이렇게 음소 단위로 분해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죠?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복잡한 형태를 인식하기 어려워해요. 하지만 단순한 요소로 분해하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레고 블록처럼요. 다른 질문이 이어졌어요. 한자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본어는 한자 없이는 불완전한데. 맞습니다. 한자는 의미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훌륭한 문자예요. 하지만 초등학생이 1000자 이상을 외워야 한다면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에게는 불가능에 가깝죠. 강 선생님은 통계를 보여줬어요.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에 따르면 학습장애 아동의 70%가 한자 습득에 실패합니다. 그 결과 학업 전체를 포기하게 되죠. 숫자를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은 다릅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것만 알면 이론적으로 11,152개의 음절을 표현할 수 있어요. 실제 사용하는 건 2,000개 정도지만요. 한 특수교사가 물었어요. 실제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본 자모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 조합 원리를 설명하죠. 중요한 건 소리와 모양의 연결이에요. 강 선생님은 실제 교육 영상을 보여줬어요.
부산 센터에서 찍은 거였죠. 화면 속 아이가 거울을 보며 무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입 모양과 글자를 비교하더니 아 하고 깨달음의 표정을 지었죠. 이 아이는 청각장애가 있어요. 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입 모양으로 글자를 이해했죠. 청중들이 감탄했어요. 이어서 강 선생님은 뇌과학 연구 결과도 공유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글을 읽을 때와 한자를 읽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다릅니다. 한글은 좌뇌의 언어 영역을, 한자는 우뇌의 시각 영역을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요? 학습장애 아동 중 많은 수가 시각 정보 처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글처럼 음성 정보와 직접 연결된 문자가 더 효과적인 이유죠. 강연이 끝날 무렵 한 노교수가 일어났어요. 강 선생님, 인상 깊은 강연이었습니다. 하나 묻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한자 교육을 포기했다고 들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민감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강 선생님은 침착하게 답했죠. 한국도 한자의 가치를 압니다. 다만 우선순위의 문제였죠. 모든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먼저였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문맹률은 제로에 가깝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공식 문맹률은 낮지만 기능적 문맹을 포함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학습장애 인구를 고려하면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강 선생님께 다가왔어요. 제 아이도 가능할까요? 교재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 연수를 가고 싶은데.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구나. 강 선생님이 제게 말했어요. 마유 선생님, 힘드셨죠? 하지만 당신이 시작한 일이 많은 사람을 바꾸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세종대왕도 그러셨을 거예요. 단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600년 후 일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줄은 모르셨겠죠. 그 말에 저는 뭔가 뭉클했어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어지는 사랑의 연결고리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강태성 선생님의 강연 이후 일본 사회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한 거죠. 주제는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한글 활용 가능성 검토였습니다. 청문회 전날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이치카와 선생님, 내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합니다. 저를요? 네, 그리고 코타 어머니도 함께 오시기로 했어요. 저는 긴장됐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알릴 기회. 청문회 당일 국회의사당 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큰 관심사인지 실감했죠.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어요.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한글 교육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 전문가가 발언했어요. 일본인이 일본 문자를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외국 문자에 의존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죠. 보수당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어서 제 차례가 왔어요. 이치카와 선생님, 왜 한글을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어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한글은 마지막 희망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코타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10년 동안 글을 못 읽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운 지 한 달 만에 첫 문장을 썼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코타가 쓴 글들, 영상,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작품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이게 정말 한 달 만에 가능한 일입니까? 네, 한글의 구조가 단순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음소 단위로 분해하고 조합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요. 진보당 의원이 물었어요.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한글을 가르치지 않았나요? 저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일본인이 한글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아이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때 보수당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래도 일본 문자를 포기한다는 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글은 징검다리예요. 한글로 문자 인식 능력을 기른 후 일본 문자로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 많은 아이가 한글을 배운 후 히라가나도 읽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코타 어머니 차례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타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제 아이는 글을 몰랐습니다.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의원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포기하려던 순간 이치카와 선생님이 한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습니다. 일본 글자도 못 읽는데 한국 글자를? 어머니는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코타가 처음 쓴 편지예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요. 이제 글을 쓸 수 있어서 행복해요.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의원은 눈시울이 붉어졌죠. 처음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냥 울었어요. 기적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니는 의원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이게 잘못된 일인가요? 제 아이가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게 죄인가요? 그게 한글이든 영어든 무슨 상관인가요? 강력한 호소였어요.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한글 교육을 계속하실 건가요? 물론이죠. 이제 코타는 일본어 책도 읽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열어준 문이에요. 질의응답이 계속됐고 찬반 의견이 팽팽했어요.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보수당 의원이 일어났어요. 강경파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저는 처음에 이 문제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일본 아이들에게 한글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다들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제 손자도 난독증이 있습니다. 8살인데 아직 제 이름도 못 읽어요. 회의장이 놀랐어요. 그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줄은. 만약 한글이 제 손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저는 할아버지로서 반대할 수 없습니다. 이 발언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어요. 다른 의원들도 하나둘 입을 열었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수단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이들의 미래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긴 토론 끝에 위원장이 정리했어요. 특수교육 현장에서 보조 도구로서 한글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단, 공식 교육과정은 아니며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큰 진전이었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치카와 선생님,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는 모두 이 소식을 다뤘어요. 국회, 특수교육 한글 사용 허용 검토, 편견을 넘어선 교육의 승리, 한글, 일본 아이들의 새로운 희망.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다음날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였어요. 선생님, 이제 한글 계속 배워도 돼요? 코타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어요. 그럼,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교육의 힘이구나.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 아이들의 가능성을 여는 것. 문자는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도구로 아이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청문회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본 특수교육 현장에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어요. 문부과학성은 특수교육 보조도구로서의 한글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전국 200여 개 특수학교에서 시범 도입을 시작했죠. 우리 학교는 자연스럽게 선도 학교가 되었어요. 전국에서 교사들이 연수를 받으러 왔고, 저는 강사 역할을 하게 됐죠. 한글 교육의 핵심은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관심을 보일 때 시작하세요.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일 공동으로 유니버설 문자 교육연구소를 설립하자는 거였어요. 이치카와 선생님이 소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저 교사일 뿐인데요.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론가가 아니라요. 고민 끝에 수락했어요. 연구소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세상. 개소식 날, 뜻밖의 손님이 왔어요. 한국에서 온 할머니였는데 통역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는 세종대왕의 후손입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한글 창제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일본 아이들이 한글로 희망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조상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셨어요. 이건 저희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훈민정음 해례본 필사본이에요. 연구소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귀중한 선물이었죠. 연구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놀라운 성과들이 나타났어요. 먼저 한글 일본어 통합학습법을 개발했습니다. 한글로 음성 구조를 이해한 후 히라가나로 전환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었죠. 효과는 놀라웠어요. 평균 학습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고 학습 장애 아동의 80%가 문자를 습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나아가 고령자 문해 교육에도 적용했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손자 이름을 썼어요. 한 할아버지의 환한 웃음이 잊히지 않아요. 국제적인 관심도 커졌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의 사례를 세계와 공유하고 싶습니다.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해 주시겠어요? 파리에서 열린 심포지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어요. 문자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 도구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도구를 찾아야 합니다. 발표 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한자 문화권인 중국과 대만의 반응이 뜨거웠죠. 우리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글을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변화가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보람은 역시 아이들이었죠. 2025년 3월, 코타의 졸업식이 있었어요. 코타가 답사를 읽었는데 한글과 일본어를 섞어서 쓴 글이었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글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책도 읽고 일기도 써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글을 몰랐던 아이가 이제는 꿈을 글로 쓸 수 있게 됐으니까요. 다른 아이들도 각자의 길을 찾았어요. 유미는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했고, 다른 친구들도 저마다의 꿈을 키웠죠. 어느 날 뜻밖의 편지를 받았어요. 발신인은 대한민국 교육부였습니다. 이치카와 마유 선생님께 한글의 교육적 가치를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하여 문화훈장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외국인이, 그것도 일본인이 한국 정부의 훈장을? 2025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을 받았어요. 이치카와 선생님은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문자가 특정 민족의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임을 증명하셨죠. 수상 소감을 말할 차례가 왔어요. 저는 그저 아이들이 글을 읽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한글이 그 소원을 이뤄줬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의 사랑이 시공을 넘어 일본 아이들에게 닿은 거죠. 문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사랑에도 국경이 없듯이요. 박수가 쏟아졌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저는 교사니까요. 새 학기 첫날 새로운 아이들이 왔어요. 그 중에는 글을 못 읽는 아이도 있었죠. 선생님, 저도 글을 읽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게 될 거야. 저는 칠판에 무을 그렸어요. 자, 이건 입을 다문 모양이야. 해볼까?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창밖을 보니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한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그 마음이 600년 전 세종대왕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다고. 문자는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육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한글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을 뒤흔든 한글 교육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한 특수교사의 작은 시도가 어떻게 일본 전체를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600년 전 한왕의 사랑이 어떻게 시공을 넘어 기적을 만들었는지 보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을 넘어선 용기,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세종대왕의 정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K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세종대왕님의 업적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숨겨진 한국의 이야기를 찾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